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W 진행의 선솜입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은 숨을 고르는 모양새입니다. 역시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해외 시장에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에 대한 여파로 부동산 관련주가 하락하면서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1.7% 하락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해외 시장의 분위기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준 거죠. 자, 이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의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모두 알아두셔야 이기는 전략 짜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거 머니W 전문가들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친절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머니W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강남 큰손 정홍주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약간 개걸음을 하는 모양새였어요. 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오늘장의 흐름이 이제 조정을 좀 보이면서 요새 뭐 소폭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요. 4월 달에 그동안에 쉼없는 상승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좀 숨고르는 조정이 좀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특히 거기서 한 번에 어떤 강한 하락세가 남에 따라서 충격파를 주는 바람에 그때부터 장이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네.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4월 18일 날의 움직임을 보니까 환율이라든가 유가라든가 그래서 공포지수가 특별하게 나쁘게 나온 것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된다, 어떤 이상 징후가 나타난 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렇게 뭐 급격한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정상적인 조정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 722선의 이제 위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될 텐데 그 저항권 722선이 이제 2234포인트 거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상승의 지향 형태 속에 놓여 있다. 이런 개념에서 시장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차트를 통해서 바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722선, 요 하늘색 선이 있는데요. 요 하늘색 선이 이 722선입니다. 자, 과거에도 우리가 이 722선에 대한 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멀리 봤을 때 이 722선이 어때요? 자, 여기가 붕괴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큰 하락세가 나왔고 그 위에서부터 좀 더 제가 좀 멀리 보자라고 한다면은 자, 데이터를 좀 더 멀리 보자라고 한다면 요 722선이 돌파가 되면서 여기죠? 네. 그 돌파되면서 쭉 강세 흐름이 나옵니다. 거기 기준이 바로 3년 이동평균선인데 그 라인이 돌파가 돼야 상승의 전환을 봅니다. 우리 강남 큰손 매매 기법의 기준이 되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 돌파가 될 듯 하다가 아직 돌파가 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파라볼릭에 대한 하락 전환 신호가 나왔고요. 현재 대응봉이 나면서 일단 하락에 대한 전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조정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겠지만 삼성전자를 좀 같이 좀 병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딱 흑산벽이 나왔죠. 연속 3개의 음봉이 나오는 순간 경계를 해야 돼요. 뭐든지 간에 흑산벽이 다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 순간부터 조정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면서 5인선이 붕괴가 되는 순간부터는 하락으로 진입한다. 이게 이미 악재가 나오기 전에 이 순간부터 이미 하락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셨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들어왔죠. 삼성전자 하락은 지수의 하락으로 볼 수 있겠고요. 추세, 저점과 저점 이은 이 추세가 무너지면서 3개 연속의 흑산병 속에 추세가 무너지면 당연히 이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대응봉이 나왔기 때문에 대응봉에 대한 저항권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탄력적인 상승세가 나오긴 어렵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소폭의 종합주가 지수가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가 아래로 기울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탄력적 상승세가 힘들 것 같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낙폭이 이미 과하게 월봉 차트상 낙폭과대가 크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번 차트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월봉 보시게 되면은 예. 월봉 차트를. 월봉 차트가 낙폭과대가 크게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보조지표들이 지금 바닥권에 놓였기 때문에 심리가 이제 50권에 올라온 만큼 투자는 50부터 한다. 파라볼릭의 상승 전환과 현재 대응봉에 대한 절반을 돌파한 상태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현재 이미 낙폭과대가 크게 이뤄진 상태에서는 큰 부담을 안고서 시장을 바라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그 절반의 기준이 돌파가 되면 그때부터가 우리가 오늘 상승의 변곡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증시도 지금 여기서 차트를 보기가 어렵겠지만 탄력적인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좀 상승 탄력 둔화 속에서 중소형 테마 장세가 일단 당분간 이뤄질 가능성도 좀 맞추면서 대형주보단 중소형주 중심 매매가 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매매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정리도 함께 해주신 게 맞지요? 예.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다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장과 내일장이 참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점을 참 무르르듯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까지 강남 큰손 정홍주 전문가의 속이 꽉 찬 알짜배기 이제 강의를 또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참 많이 기대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두 테마주입니다. 수소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요즘 참 주식 매매를 할 때 큰 키워드 중에 하나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참 궁금합니다. 자, 수소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홍주 전문가님 강의 진행해 주시죠. 예. 수소 테마의 움직임이 최근에 계속 움직임이 활발하게 계속 끝나지 않았죠. 과거에 굉장히 큰 시세를 내고 나서 최근에 다시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소 테마주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볼 텐데요. 자, 수소 테마주. 일단은 이 수소 경제에 대한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어떤 정부의 정책들을 봤을 때 기본적 경제 효과가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거를 제가 일진 다이얼을 가지고서 한번 관련주이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에 대한 매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수소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자, 일진 다이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의 위치가 이제 막 60일선에 대한 저항권 돌파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자, 60일선이 바로 이 파란색 선입니다. 60일선에 대한 돌파, 바로 수급선에 해당되는데 이 수급선에 대한 돌파는 기본적으로 상승에 대한 여지를 상당히 높게 볼 수 있는 기준이 돼요. 22선 생명선이요, 62선은 수급선. 수급선이 돌파한다는 것은 이제 상승에 어떤 수급이 붙었다. 특히 등락을 보였던 박스권을 강한 봉의 형태를 띠면서 봉 길이가 평소에 비해서 중량봉 내지 대양봉 형태를 띠면서 본격적인 박스권 돌파 속에 수급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속에 들어갔고요. 근데 일진 다이얼 같은 경우가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은 일단 국내 유일의 공업용 합성 다이얼 제조업체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자회사가 수소차, 연료탱크 공급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아무래도 자회사 효과를 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진 복합 소재라는 자회사가 현대차, 넥소에 이미 타입 4 수소탱크에 대한 독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또 수소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향후에는 수소 충전소의 버스 쪽도 이제 충전소라든가 버스 쪽에도 이제 확대가 됨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 효과가 되는 만큼 현재 61선에 대한 저항권 돌파 속에 관심을 갖는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자, 장기적으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그 이하로 절반이 깨질 순간부터는 관심을 제외시켰지만 네. 재차 돌파가 다시 이뤄지는 순간 거래량을 보니까 그냥 감소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감소 속에 돌파가 이루어지며 일봉에서 수급을 회복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권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가 있겠고 심리 50권 지표들이 바닥권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위치다. 다만 그동안의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죠. 하지만 이동평균선과 이격도는 짧고 과거의 저점하고 이격도는 많이 벌어져 있지만 이평선과의 서로의 이격도 그리고 네. 봉과 이평선의 이격도 이런 부분들이 짧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게 우리 관심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매매 기준은 바로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최소한이 우리가 5개월 이평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는 33,800원인데 네. 이동평균선의 가격은 이동하는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하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평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평선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 5개월 이평선이 깨진 순간 장기적인 상승이 어떤 구간으로서의 어떤 진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5개월 이평선에 33,800원 지금 시점은 그렇지만 그 가격 기준의 손절가를 정하면서 꾸준한 관심권에 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신규 매수권이다. 그건 아니죠.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권은 지나갔고 대응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되 일단은 저항권이라면 전고점 부근에 4만 원대까지의 저항권을 설정하는 것이 목표가를 거기까지 설정하면서 매수가 아닌 손절가 5개월 잡고 저항권 4만 원까지 향해 중간에 약세 신호가 나오지 않은 조건 하에서 약세 신호가 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빵 터졌던 종가를 깬다거나 윗꼬리가 긴 영망치 형태의 모습이 나온다거나 과거 이런 거죠. 장대 양봉의 1월 25일 날에 그 절반을 깨는 순간 바로 요 날이죠. 네. 1월 30일 날 요 날짜가 매도 기준이야. 이런 어떤 특별한 징후가 나오기 전까지는 4만 원대까지 어떤 기준 갖고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소 관련준 대응 방법, 일진다이아 종목을 가지고 또 특별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매매 전략까지도 함께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저희 문자 상담 계속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종목 보니까 피롭틱스 왔네요.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은 무엇인가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통해서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 화면 상단에도 제시되어 있죠. 계속 확인하셔서요. 고민 마시고 문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 강의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가 최근에 계속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지금의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는 것이 아닌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될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종목으로 이 종목 관련주가 뭐라고 하냐면 체시스라는 종목이 그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대장주 역할을 많이 해왔고 그 종목 외에도 뭐 제일바이오도 있고 뭐 이글벳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체시스가 강한 모습을 그동안에 보여왔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체시스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체시스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체시스의 차트의 위치가 굉장히 모습이 좋죠. 고점 돌파를 꾸준하게 해나가면서 강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는데 지금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바로 특징이 하나가 있죠. 투자 심리가 쌍봉을 쳤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게. 자,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거래가 터지고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시세가 분출됐죠. 심리가 과열권에 들어간 모습 일단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라 볼 수가 있고 회사 내용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네일바이오텍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데 지분은 17%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네일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소독제, 영양제,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자회사에 대한 메리트로서 최근에 바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주가에 강세를 띠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자꾸 따라잡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거래가 터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이르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만약에 터지면서 약세 신호, 그러니까 약세 신호가 뭔지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약세 신호 말로만 할 수는 없겠고 약세 신호 아까 말씀드렸죠 윗꼬리 긴 영망치형. 그러니까 음봉 길이가 길면 길수록 혹은 꼬리가 길면 길수록 그걸 약세 신호하는 거예요. 그런 약세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5일선. 자, 5일선의 가격은 이게 5일 이동평 우리가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지권, 추세 하단선이 있고요. 네. 혹은 어떤 봉을 기준으로
이 종가 기준, 지지권, 그리고 5일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평선의 기준, 봉의 기준, 추세하란선 기준 세 가지의 손절가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라든가 뭐 봉 모양의 종가 이게 아니고 이평선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역도가 벌어진 상태에서는 일단은 특별하게 다른 어떤 위치의 어떤 설정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동평선의 5일선 뭐 지금 가격을 이야기한다면 5일선 가격이 1,700원이 정도가 돼요. 근데 네. 그 이동평선 가격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고 나중에 마우스를 갖다 대서 가격을 좀 보시면서 5일 이동평선에 대한 손절가를 잡고 꾸준하게 보유주는 이어가셔도 되겠지만 투자 심리가 과열권에 놓여있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 신호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다만 파라볼릭의 월봉에서 하단에서 하락가 나왔어요. 거래가 최근 1년 중, 2년 중, 수년 중, 한 3년 중 최고대라는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월봉이 시작 단계에 들어간 만큼 일시적인 일봉에서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재차 N자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 돼지열병 관련주가 예전에 뭐 신종플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신종플루 얘기가 없죠. 그런 병이 언제 있었느냐 없어진 것처럼 돼지열병 관련주도 갑자기 병이 없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서 쭉 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전략을 짜지 마시고 심리가 과열거리기 때문에 5일선 붕괴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가시는 게 되겠지만 신규 네. 매수는 위험하고요. 보유주가 만약에 5일선 붕괴 시에는 좀 경계를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돼지열병 관련주들 오늘 특히나 좀 많은 화제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 전역으로 확대가 됐다고 하죠. 그만큼 큰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특히나 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주 월요일에요. 강남 큰손 전문가님께서 TK 케미칼을 또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 종목에 관련해서 또 오늘 AS라고나 할까요? 조금 네. 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셔서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또 제가 이제 TK 케미칼을 방송에 처음 출연했어요. 네. 머니투데이 처음 출연했는데 제가 2시죠. 그래서 방송 출연했는데 거기서 첫 번째 제가 언급했던 것이 저 고민 끝에 과연 머니투데이 처음 방송 왔는데 무슨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좀 도움을 드릴까 하다가 첫 종목이 TK 케미칼이기 때문에 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국내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1위 업체로서 저는 타이틀 1위, 2위 이런 기업들 참 좋아요. 네. 그런 기업이 저평가에 놓였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 스판덱스 부분에서는 효성에 이어서 국내 시장 점유 2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을 수 있는데 저평가라는 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수급까지 더해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메리트가 좀 크다. 특히나 월봉에서부터 특징이 있는데 한번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급적인 전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으로 최근 한 달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이 보이죠. 자, 그리고 가격으로 봤을 때 퍼가 4, 그리고 특히 PBR이 0.8. 작년도 실적 자체가 상당히 급증을 했는데요. 네. 2016년도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급증하면서 특히 영업이익도 많이 급증하면서 이번 연도 역시 실적이 예상치가 좋아지고 있는 회사로서 1분기 실적 발표가 이뤄지면서 4월 달에 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기준이 될 텐데 특히 월봉에서 특이사항이 있죠. 자, 월봉에서 최근 6년 중 대량 거래가 최고선이다.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최고로 터졌다는 것은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는 거다.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아래쪽으로 변화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터트리고 빠져야 되는데 지금 터트리고 빠졌지만 거래가 없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거고 네. 거기를 넘어서게 되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심리가 바닥이에요, 지금. 자, 바로 요때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투자하고 싶은 마음의 심리가 바닥이다. 그러니까 막 본격적인 탄력이 아직은 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려갈 자리가 크게 없다. 하방 경직이 강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방 경직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투자한다면 부담이 없는데 실적 자체가 일단 저평가 속에 적정 주가 3,000원 정도 이상 가야 하는 메리트를 갖고 있고 그 시점에 조정을 연속으로 받은 종목이 아무래도 투자하기 좀 편해요.
항상 우리가 투자는 연속으로 조정을 받고 첫 번째 상승 초기일 때가 공략하기가 좋지 많이 연속 올라온 것을 쫓아가서 매매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위치라는 것이 일단 특징이죠. 네. 거기서 또 하나 특징이 있죠. 일봉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봉이 기러기 차트라는 거, 일명 기러기 차트는 과거에 한번 종합 주가 지수를 지금 또 보기 그렇지만 이 종합 주가 지수 일봉도 그래요. 이게 722선, 362선, 242선, 122선 완벽한 정배를 갖춘 상태에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가격도 싸고 수급 좋고 월봉에서 밀릴 구간이 없는 위치 속에 1월 1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4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적이 상당히 좋은 만큼 일단은 이 자리에서 투자의 시점으로 바라본다 해서 현재 시점에서 제가 저번 주 월요일이죠. 예. 저번 주 월요일 날 그때 이야기를 설명드리고 나서 지금 조금 올라갔는데 이제 월봉상 이번 달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탄력이 붙을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현재가도 매수권이에요. 네. 현재가 매수권이고 손절가를 정하자 한다면 약 22선 그러니까 2,650원 22선에 대한 22선 손절가를 정하면서 조종시마다 매수 관점 최소한 전고점 돌파까지 바라보며 돌파 후 2,9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으시고 네. 약세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급등하게 되면 이격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손절가 5인선을 잡고 지속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TK케미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손절가 2,65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제 강남군선 정홍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 들고 와주실지 참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바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간도 많은 문자들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자들 들어와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번호 다시 한번 고지되고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종목부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화면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바로 주고 계십니다. GST부터 해서요, 이지바이어, 위지역 스튜디오 등등 많이 보내주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 가장 먼저 문자 주신 분 선택해봐도 좋을 것 같죠? 끝번호가 3313님 문자입니다. 피롭틱스 보내주셨어요. 8,8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비중은 보내주시지 않았네요. 다음에는 비중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정확한 진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피롭틱스 오늘 마감 종가 7,4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실을 조금 보고 계셔서 조금 걱정이 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피롭틱스 보니까요. 얼마 전에 시설을 또 증설한다. 또 이런 소식에 잠시 또 강세이긴 했었는데 오늘은 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어떻게 투자 진단해보면 좋을까요? 강남큰손 정홍주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예, 피롭틱스 이제 차트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위치가 8,800원이면은 여기죠. 하필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내려간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양봉, MACD의 추세가 양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지 않아요. 양봉이 처음에 나올 때 음봉 나올 때는 하락에는 전환. 간단하게 보셔도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네. 손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손절가 5인선을 이렇게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데 깨지는데도 매도를 안 하신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손절가 없죠. 목표가도 없죠. 예를 들어서 월봉 차트를 볼까요? 자, 그러면은 월봉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월봉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최고대라는 거래 터지고 그 종가 아래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종목 교체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저항권 어디까지 설정해서 여러 가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가격적 메리트도 없죠. 작년도 적자를 보였고요. 수급도 특별한 게 없고 가격도 없죠. 가격적인 특별한 예를 들어서 가격을 잠깐 볼까요? 실적이 보시게 되면은 실적 적자. 작년도 1차 실적에 대한 적자를 보인 기업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격으로 놀할 수도 없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특별한 증거, 개인만 중심으로 돌았기 때문에 기관들은 매도가 많이 나오죠. 수급도 안 좋죠. 그렇다면 주가의 어떤 재료라든가 아니면 주가의 위치가 좋은데 IT 업종, 지금 뭐 삼성전자도 꺾이는 흐름 속에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 않고 위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항권을 설정해봤자 저항권이 10,000원 정도 뭐 가 있지만 그 현재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목표가를 제시하기보다는 네. 종목 교체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또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전문가님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추천 종목들도 함께 공개가 되고 있고요. 또 지금 또 주목해 볼 종목들도 함께 공개가 되니까요. 또 투자 전략 현명하게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선택해 볼게요. 화면 통해 보시죠. 지금 이 시점에도 루멘스, HFR 등등 많은 문자 고민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는요, 엔터 종목 한번 볼까요? 끝번호 네 3363님 문자입니다. 위지웍 스튜디오 보내주셨어요. 18,2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5%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 18,800원이었습니다. 네, 엔터 종목이요. 한동안 엔터 종목이 한동안 좀 하락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가 오늘 특히나 좀 많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엔터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이럴 때 특히나 더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강남군서 정홍주 전문가님 네. 어떻게 대처를 잘 해보면 좋을까요? 자, 대처를 잘 해야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전략을 제가 제시했듯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지 맞추는 게임으로 접근하다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위지역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 보시게 되면 벌써 3개월째 올라가며 4개월째 진입이 됐습니다. 수개월째 올라간 상태에서 투자를 신규로 하자 이런 말씀은 항상 제가 안 드리죠. 네. 첫 번째 상장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대량 거래가 터지며 돌파가 이뤄지니 상승이 나오고 항상 3일째, 3주째, 3개월째부터 단기 매도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들어가며 단기적인 조정 여지가 있는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 가격으로 우리 논하자면 작년도 단기 수익 47억 원, 이번 연도 예상 실적 자체가 83억 정도가 나오면서 네. 요새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우리나라 또 콘텐츠 업체들의 어떤 또 앞으로의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도 이제 나중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알령에 대한 어떤 이야기 속에서 피를 받는 것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쪽이었죠. 연예인들 출연도 금지시키고 이제 현재 5월 달에 시진핑이 오에 따라서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미디어 기업들의 주가의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매물대가 돌파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못 간다가 아니고 만약에 특징 아까도 말씀했지만 거래가 터지면서 어떤 약세 신호는 이런 게 약세 신호예요. 이게 윗꼬리가 생기며 몸통의 길이가 평소에 비례해서 네. 크죠. 대응봉이 나왔죠. 대응봉 나오든 윗꼬리가 긴 형태의 음봉이 나오든 꼬리가 길는지 몸통이 길는지 일단 길면 길수록 약세 실현 개념으로 보시면서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22선 지금의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생명선인데요. 네. 현재 18,200원 정도를 손저가를 잡고 그리고 최소 2만 원까지는 일단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상승을 이어가셔도 되는데 돌파가 되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4개월째에서는 보통 안정적으로 1차 저항권 2만 원대에서 보통 이익실현을 하면서 또 끝까지 한다면 매도를 쳤다가 다시 떨어지면 22선 이격도 짧을 때 다시 한번 손저가를 22선 잡고 다시 재미수를 하면서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매매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 현재 저점과 저점의 이 추세가 살짝 깼다가 올랐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약간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재차 올라간다 하더라도 깼다가 하는 종목들은 보통 연속적 상승이 힘들기 때문에 정고점 부근에 2만 원대에서 단기적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8,200원을 손절가로 책정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도 한번 골라볼게요. 지금 방금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보내주셨고요. 끝번호 1441님께서는요. 3번이나 보내셨대요. 오늘 혹시나 채택이 안 된다고 하셔도 너무 상심 마시기 바랍니다. 머니더블유 통해서 문자 상담 계속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아까도 강의에서 언급해 주신 주제와 좀 관련된 종목 한번 골라볼게요. 이번에는 뭘 볼까? 이지바이오 한번 볼까요? 이지바이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요.
7,840원이고요. 비중이 20%예요. 그런데 오늘 종가가 7,730원이네요. 바이오주,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 유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과 또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좀 오늘 특히나 주목을 좀 받았었던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투자 전략 잘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지바이오 제가 잘 아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종목인 것 같은데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한 농축산 수직 계열화를 이룬 기업으로서 이 분야에서는 이게 IT에는 삼성전자가 있듯이 이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지바이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황제주 개념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우량주에 속하기 때문에 항상 투자의 개념을 볼 수 있겠죠. 실적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현재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면서 현재 이번 연도 예상 실적은 6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예상치가 나고 있고 증권사의 평균치의 어떤 조합을 해서 평균치를 나타낸 그 예상치가 이 FN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갔을 때 이번 연도 예상 실적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9밖에 되지 않고 PBR이 1.06 그러니까 퍼 10 이하 기본적으로 우리가 PBR 1.0 정도를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수급을 보시게 되면 누적적 수급 한 달은 큰 특징은 없겠지만 3개월 보시게 되면 3월 22일부터 기관들의 대량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기관들의 대량 매수가 보이면서 현재 개인들의 매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더 크기 때문에 수급이 일단 받쳐주고 있는 저평가 속에 최근 돼지열병 관련된 뉴스가 터지면서 그 자회사들의 주가의 강세, 예를 들어 축산 쪽이라든가 비료 쪽에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면서 비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비료를 갖고 있는 회사도 있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같이 강세를 띠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현재의 주가의 위치는 월봉이 이제 MACD 오실레이터가 상방에게 첫 번째 양봉이 나타난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지를 열어두시면서 약세 신호가 나올 때까지 5일선 매매를 이어가는데 전반적인 돼지열병 관련주가 과열의 형태 속에 아까 체스가 단기 고점에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꺾이게 된다면 이지바이도 또 단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장대양봉의 절반 약 7,500원 정도 있죠. 분기되면 일단 경계를 하면서 상을 봐가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7,500원 선부터는 좀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고민 함께 진행해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강남큰손 정홍주 전문가가 준비해온 종목은 또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 땡땡땡땡이죠. 땡땡땡땡인가요? 원래는 제가 공개 방송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특별하게 이 머니투데이 오고 나서 지금 제가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을 많이 제가 퍼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위해서. 그래서 정보들을 많이 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설명드리고 나서 종목 이름을 여기 이 방송국에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단 5월 달에 시진핑에 대한 방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 개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3대 화장품 외주 생산업체인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 현재 그래서 이런 기업이 주가의 위치가 현재 월봉에서 사상 최고의 대량 거래가 시연이 됐다는 것은 항상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이게 특징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저가를 그리면서 내려가다가 사상 최고의 대량을 텄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돌파를 한 상태라는 거, 토니모리입니다. 토니모리. 네, 종목명 토니모리입니다. 오늘 원래 공개 방송 때 설명드렸는데요. 바로 방송국에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죠. 대량 거래 터졌던 시점을 돌파를 하는데 심리가 50에 이제 안착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는 50부터 한다. 매물대가 일반 매물대가 아닌 사상 최고다. 시진핑에 대한 방안과 함께 이슈가 터질 수 있는 화장품주, 항상 한알령이 해제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소비재 쪽에서 우리가 중국 관련주로 본다면은 바로 화장품 수요가 가장 첫 번째로 늘기 때문에 네. 첫 번째로 화장품을 주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토니모리가 매물대가 돌파가 이제 막 되는 흐름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 대상이 되는데요. 네. 매수는 현재가 기준이 되겠고요. 현재가 매수권, 손절가를 본다면은 거래가 터졌던 어제죠. 보통 이제 짧게는 14,400원의 절반 정도가 되겠죠. 항상 봉길이의 절반 깨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좀 더 아쉽다 한다면은 몸통의 시가 13,750원 혹은 22선의 가격대에 현재는 17,900원이겠지만 20일 이동평균선 자체가 가격이 변동이 된다고 한 것처럼 22선 손절가 잡고 꾸준한 상승 기조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니모리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강남큰소 정홍증 전문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장 마감일 무료 방송을 진행 중이시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공개 방송을 제가 항상 하는데요. 바로 장이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 30분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을 하고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저녁에 21시부터 공개 방송을 하니까요. 많은 참여하셔서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공명 정지후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도 참여하셔서요. 투자 전략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첫 번째 거래일 월요일장이 미국에서 지금 막 개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굵직굵직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다우지수에서는 10개 종목 이상이, 10개 기업 이상이 발표를 하고요. 또 S&P 500 지수에서는 155개 기업이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보잉, 아마존, 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까지 기업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서 이번 주에는요, 지표가 조금 어떻게 변동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어떻게 우리 미국 시장 출발하고 있을지 출발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오늘은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0.29%, 다우산업은 0.33%, 나스닥 100 지수는 0.41% 하락한 수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휴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조금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일제히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요, 1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까지 공개가 됩니다. 전 세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GDP 증가율 수치일 텐데요. 어쨌든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끝까지 이번 주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에는 제조업 PMI 지수와 함께 또 기존 주택 판매 지표까지 공개가 됩니다. 이 주택 경기는요, 미국의 경기 흐름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로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계속해서 체크해 가시면서 오늘 미국장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과 우리나라 증시를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21.8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세 돋보였었는데요. 오늘 MSCI 한국지수 현재 6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겠습니다. 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현재 97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달러 인덱스는 0.42% 상승했었는데요. 현재 97선 기록하면서 강세 흐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달러원 환율 보시겠습니다. 오늘 서울 환시에서는 1,141원대로 마감했었는데요. 현재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141원 73전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분위기로 출발하고 있는 뉴욕 증시 조금 전에 개장 상황 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월요일 밤이고 모든 증시가 다 끝나고 쉬는 시간이지만 미국 뉴욕은 막 이제 장을 열어서 활발하게 개장 초 거래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낮에 상당히 더웠죠. 지금 뉴욕 현지 기온도 16도 정도로 지금 우리 지금 밤 기온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투자의 온도차는 나라를 건너도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투자 의견 변경 종목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아웃퍼폼 의견에다가 목표 주가는 140에서 150달러로 10달러 올라갔는데요. 먼저 이 코드명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우리가 이제 MS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MS를 HTS를 치면은 MS는 모간 스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거래하시려면 MSFT가 들어가야 되고요. 어쨌든 웨드부시 모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를 의미하는 아웃퍼폼으로 재확인하고 목표 주가를 140에서 150달러로 재차 상향했습니다. 오늘 개장가가 122달러 정도 되니까 앞으로도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간주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이 정도로는 성에 안 찬다는 분들은 조금 뒤 라이징 스타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의견이라고 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애저. 이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캐시카우로 떠오르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근거로 제시했네요. 두 번째 종목 보시죠. 램 리서치 되겠습니다. 세계 4위의 반도체 장비 제조사 되겠고요. 한국에서 이 공대생들 가운데서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미국 회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 라일리 FBR 증권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상향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했죠. 이 램리서치는 요즘은 3D 낸드 쪽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투자 의견 상향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 비메모리 30조 원 설비 투자 소식하고 국내 3D 낸드 소재 공급 회사들에 대한 오늘 상승세, 여전히 최근 지속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비메모리 쪽의 업황들도 모두 일맥상통하는 그런 결과라고 보겠고, 보시는 대로 램리서치의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이제 매수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징 스타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겠고요. 지금 이제 위에 보시는 샵 4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HTS를 통해서 사고 팔 수 있는 종목들이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나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샵 4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라이징 스타 통해서 소개됐던 관심주들의 포트폴리오 상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선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 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전혀 걱정 없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께서 제시해주신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오늘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이현석 연구원께서 암테크 시스템즈 고려해 주셨었는데요. 현재 전 거래일보다 0.75% 오른 6달러 68센트에 거래되고 있는 흐름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께서 제안해 주셨던 그룹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룹폰이 개장 전에는요, 조금 상승폭 이어갔었는데 현재는 0.57% 하락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실적 기대가 있어지는 거니까 저희가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께서 제안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오아시스 페트롤리엄 한번 살펴볼 만합니다. 에비타 지표가 나왔는데요. 현금 창출 능력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게 되면서 현재 2.12%까지 증가한
6달러 73센트에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도 기대되는 종목들 살펴봅니다. 네, 포트폴리오 상황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글로벌랩 이현석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앞서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긴 했는데 해외 네. 주식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해외 주식이라고 하면은 네. 굉장히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나 국내 주식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외 주식을 하냐 그렇게 좀 질문을 많이 하시곤 네. 해요. 근데 거기에 좀 명쾌하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내 주식보다 뭐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현재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와 국내 코스피 지수를 제가 비교를 해서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이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터졌죠.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 미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530%가 지수가 여러분들 530%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국내 코스피 지수는 150%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보다 미국의 빵에 투자하신 분들이 거의 이제 3배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하셨다.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봐도 이러한 흐름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 지수 앞에서 보여드린 나스닥 지수와 굉장히 동행하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아직까지 전고점을 거의 이제 회복하지 못한 반면에 미국 지수 같은 경우 거의 다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이번 주 내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아래 삼성전자 월봉 차트를 보셔도 반도체 지수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 차트 월봉과 미국 마이크론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리먼 사태 이후에 한 120% 고점을 형성하고 상승한 반면에 미국 마이크론이라는 똑같은 기업인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더 낮아요. 기업 경쟁력도 더 낮습니다. 하지만 590%나 상승했다는 점 굉장히 뭐 억울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패권 국가에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해외 주식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랩 이현석 연구원님께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큰 수익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새로 편입해볼 종목도 들고 와주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암테크 시스템즈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네. 저번에 이제 앞에서 제가 워낙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못 해드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앞에서도 김유 소장님께서 램 리서치 어떻게 보면 전 세계 4위의 반도체 기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어떤 엄청난 기업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1981년에 설립된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약 40년 정도가 돼서 연역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네.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시장 성장세는 뚜렷하다입니다. 여기 이제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뭐 디램 가격이나 아니면 낸드 플래시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라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어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소재인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고객사로 다변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기업의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였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게 이제 SIC라고 보이는데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어떤 특정한 소재에 대한 높은 성장성이 현재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차트에 보면 앞에 반도체와 비슷하게 쭉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최상위 두 개의 실리콘 카바이드 이 기판 시장 90%를 독과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암테크 시스템즈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두 번째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TCK라는 이 기업을 봤을 때도 좀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가격 전략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테크 시스템즈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일단 지금 조금 이제 높이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불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8불 그리고 손절가는 6불로 다소 여유 있는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의 이현석 연구원님과 또 종목에 대해서 대화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